295쪽입니다. 295쪽. 세포 가장 작은 생명 단위를 살펴볼게요. 생명체의 기준 4가지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세포입니다. 자, 이제 어떤 대상이 살아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기본적인 기준을 알았으니까 여러가지 살아있는 생명체들이 어떤 식으로 이 기준들을 충족시키는지 알아보자. 예를 들어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에는 DNA가 있다. 그렇다면 DNA는 어디에 있는가? 모든 살아있는 유기체는 주변에서 에너지를 얻어서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로 전환시킨다. 어디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모든 살아있는 유기체는 주변 환경의 변화를 감지하여 반응한다. 과연 어떻게? 모든 살아있는 유기체는 번식에 참여한다. 세세한 번식의 과정은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이 4가지 기준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생물학에서 더 다루게 되겠죠. 네, 하여간 이제 그런 내용들이 그래서 생물학에서 나오는 거고요. 글쎄 이러한 많은 질문들에 관한 대답은 이 과정에서는 지나치게 상세한 내용일 수도 있다. 앞으로 생물학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그 대답의 일부를 배우게 될 것이다. 그러나 생명체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를 세포를 여러분에게 소개함으로써 여러가지 질문들 가운데 몇 가지에 관한 대답을 시작하려고 한다. 그래서 DNA가 어디에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어디에 있어요? 세포의 네. 핵이라고 하는데 존재하죠. 그쵸? 뭐 이런 거 간단하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세포란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피조 세계에서 살고 있는 생명체의 가장 작은 기본 단위를 세포라고 얘기를 해요. 세포란 무엇인가? 세포는 내부의 다른 구성 물질들을 포함한 세포질이라고 불리는 젤리 같은 물질로 된 자그마한 덩어리이다. 세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제 이렇게 있으면은 이 안은 뭘로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약간 젤리 같이 이렇게 유동성이 있는 액체는 아니고 고체도 아닌 약간 이렇게 그 탄력성이 있는 그런 걸로 이렇게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세포질은 세포막이라는 담으로 둘러싸여 있다. 우리가 물을 컵이라고 하는데 아니면 담아둘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도 약간 물과 같은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얘를 담아둘 수 있는 이렇게 울타리가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은 여기서는 이제 세포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세포의 기본적인 그런 바운더리가 구성이 되고요. 이제 이 안에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존재해서 세포를 구성하는 거예요. 세포 내부의 구성 물질들은 세포 기관이라고 불린다. 그래서 세포 기관에는 이런 많은 것들이 이렇게 존재하죠. 그렇죠? 그래서 뭐 저번에도 가끔씩 얘기하기도 했는데 이 세포 기관 중에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기관이 있는데 그거는 열을 내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이게 망가지면은 이제 세포가 열을 안 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 난방시설이 고장나면 어떻게 돼요? 춥죠? 겨울에 추워가지고 얼어 죽잖아요. 그쵸? 그래서 다른 건 다 멀쩡해도 미토콘드리아만 고장나면은 이게 그 신진대사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미토콘드리아 하나만 고장나도. 근데 그게 가끔씩 이제 그 유전 쪽으로 해서 거기에 결함을 갖고 태어나는 사람이 가끔씩 있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운동선수 중에 하나였는데 한창 잘 나가다가 이 결함이 본격적으로 이제 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이 피곤해가지고 운동을 못 하는 거예요. 피곤해서. 뭐 부상도 없고 뭐 운동 신경이 죽은 것도 아닌데 이제 그 피로가 너무 많이 조그만 거에도 급격하게 쌓여가지고
도저히 이제 운동을 더 할 수 없어서 젊은 나이에 은퇴한 운동선수가 생길 정도. 아, 예, 하여간 그래서 요 세포 기관들이 이제 그런 역할들을 이제 다 담당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네. 자, 여러분이 믿기 힘들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몸 전체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실제로 모든 물질이 원자로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생명체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는 대략 100조 개 정도 된대요. 엄청 많죠, 그쵸? 예. 예, 세포 100조 정도가 모이면은 여러분과 같은 한 개체를 이룰 수 있답니다. 이러한 세포들이 여러분을 현재와 같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서로 협력하고 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겠지만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에는 각자 수행해야 할 특별한 임무가 있다. 눈에는 빛을 감지하는 세포들이 있어서 감지한 정보를 기초로 뇌에 전기적인 신호를 보낸다. 피부에도 세포들이 있어서 외부 물질로부터 몸을 보호한다. 혈액에도 세포들이 있어서 몸 전체의 모든 세포들에게 산소를 전달한다. 이러한 세포들은 여러분을 현재와 같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수백만 개의 서로 다른 세포들과 함께 협력한다. 아주 흥미롭게도 우리 안에 있는 세포들은 고양이, 개, 다른 동물들에게서 발견되는 세포들과 아주 유사하다. 심지어 코끼리 안에 있는 세포들도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과 아주 유사하다. 물론 코끼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를 만들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세포가 필요하며 개나 고양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적은 수의 세포가 필요하다. 그쵸? 네. 근데 그 세포 그 자체는 굉장히 비슷비슷하다는 거예요. 또한 이러한 세포들이 수행하는 임무와 더불어 각 세포들이 서로 함께 협력하는 방식은 많이 다르다. 그쵸? 네, 그게 바로 개가 고양이와 다르고 코끼리가 인간과 다른 주요 원인이다. 하지만 세포 그 자체는 아주 유사하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동물 세포 이렇게 보면은 그 안에 핵이 있고 아까 말했던 미토콘드리아 있고 그다음에 뭐 리보솜 뭐 이런 기관들이 있다고 리보솜은 얘기 안 했지만 하여간 네, 그런 기관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쵸? 네. 근데 뭐 코끼리나 뭐 저 고양이나 이런 세포들 보면 다 비슷한 구조로 돼 있다는 거예요. 핵이 아, 있고 미토콘드리아는 열을 내고 리보솜은 단백질을 합성하고 뭐 이런 네. 것들이 똑같이 그쵸? 네,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세포들이 어떻게 그 조합이 되느냐, 예? 그쵸? 따라서 그 담당하는 기관들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예. 그렇게 예. 해서 우리 몸이 구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세포지만 우리 피부 세포하고 뭐 눈에 이런 어떤 뭐 망막의 세포하고 세포 자체는 같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전혀 다르잖아요. 그쵸? 예. 네. 그리고 피부도 다르고 근육도 다르잖아요. 그쵸? 근데 네. 그 안에 있는 세포의 그런 형태들, 구조를 보면 그거는 거의 똑같다는 거예요. 아, 예. 그걸 어떻게 이제 그 조합하고 서로 협력하게 하느냐, 그 조성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그 기관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네. 그래서 원자랑 비슷하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이제 그거예요. 원자도 보면은 다 똑같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를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분자들이 합성이 돼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런 거랑 약간 유사한 측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앞으로 생물학을 공부할 때 굉장히 자세하게 세포를 공부하게 되겠지만 지금은 세포에 관하여 단 몇 가지 정도만이라도 확실히 알아두기 바란다. 무엇보다도 세포는 매우 작다. 분명히 세포는 굉장히 작다. 왜냐하면 우리 몸 안에 대략 100조 개나 들어있기 때문이다.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은 다양한 크기로 분포되어 있지만 평균적으로 지름이 1인치에 대략 1만 분의 1 정도 크기다. 무척 작은 크기다. 우리 몸에서 가장 커다란 세포는 지름이 1인치의 400분의 1 정도 크기다.
결국 우리는 육안으로 세포를 볼 수 없다. 반드시 현미경을 사용해야 된다. 그렇죠? 2.54cm의 1만 분의 1이니 뭐 당연히 안 보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현미경으로 크게 확대해야 세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우리 자연 세계 안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거대한 세포도 있다는 거 알아요? 우리 몸이 아니라 못했는데. 우리 몸이 아니라 거대한 세포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포가 있습니다. 뭘 것 같아요? 여러분이 즐겨 먹는 계란. 아, 네, 계란은 세포 하나예요. 그 알이 세포인 거예요? 네, 그 알이 난자예요, 난자. 알 있잖아요. 네. 그 알 하나가 세포 하나예요. 그거는 여러 세포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세포 하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그거는 우리 눈에 보이는데 우리 피부 세포 같은 거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이죠, 그쵸? 예, 그런 이제 이유들이 크기 차이가 이제 이렇게 존재하는데 이제 그 예외예요. 그 알 같은 거, 조류가 낳은 알 같은 거 같은 게 대표적인 예외가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다음 넘어가 볼게요. 세포에 대해 두 번째로 알아야 할 사항은 살아있는 유기체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많은 세포가 필요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비록 인간, 고양이, 곤충, 다른 수많은 살아있는 유기체들이 엄청나게 많은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기는 하지만 문자 그대로 단 하나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 수백만의 살아있는 유기체들도 있다. 실제로 우리가 대부분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미시세계도 있다. 우리는 한 100조 개의 세포로 만들어져 있죠. 그쵸? 우리라는 존재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근데 우리 눈에 안 보이는 미시세계로 들어가면은 세포 하나로 이루어진 생명체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 네. 대표적으로 세균 같은 경우가 그 예에 해당되겠죠. 그쵸? 균 같은 거. 그런 거는 여러 그 세포가 하나의 개체를 이루는 게 아니라 그 세포 하나가 그냥 그 개체죠. 그쵸? 그래서 네. 그 세포 하나가 죽으면 그냥 그 개체가 죽는 그런 이제 생명체. 그래서 우리가 단세포 생명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는 다세포고, 그쵸? 자, 그런 이제 그 얘기입니다. 자, 앞으로 생물학을 공부할 때 이런 세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공부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물학 얘기하면은 눈에 보이는 세계 얘기하잖아요. 그쵸? 네. 보이지 않는 생명체의 세계가 근데 훨씬 더 거대하고 네. 중요합니다. 아, 생각보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세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공부해야 됩니다. 이런 미시세계를 구성하는 유기체들은 흔히 단 하나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단 하나의 세포도 모든 생명체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이처럼 단세포도 살아있는 생명체로 여긴다. 내가 지적하고 싶은 세 번째 사항은 세포도 스스로 번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 같은 경우는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야 번식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세포는 결혼을 해요? 아니요. 안 하죠. 그렇죠? 그런데 세포도 번식을 할 수 있대요. 그 얘기가 이제 뭔지를 여기서 얘기할게요. 세포들도 분명히 번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살아있는 생명체로 인정할 수 없다. 여러분이 지금 고려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게 무엇이냐면 이 책을 읽고 있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재생산을 계속하는 세포들이 우리 몸 안에 상당히 많다는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더 많은 세포가 필요하다. 그러한 세포들이 모두 어디에서 생겨나는가? 바로 먼저 세포들이 재생산을 통하여 생겨난다. 또한 우리 몸 안에는 죽는 세포들이 수시로 생겨난다. 세포가 자기를 복제하는 그런 과정 들어보셨죠? 그쵸? 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생길 때도 처음에는 제 아빠의 정자, 엄마의 난자가 만나서 하나의 세포였는데 그게 분열을 하면서 2세포, 4세포,
8세포 하면서 점점 세포 수가 늘어나거든요. 네. 네, 근데 그렇게 늘어나는 세포들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느냐는 거죠. 그쵸? 예, 네. 그게 바로 여기서 세포들이 분열을 하면서, 그쵸? 한 개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네 개가 되고, 이러면서 늘어나죠. 그쵸? 예. 네. 그러면서 이제 늘어나는 거에서, 그리고 또 뭐냐, 이렇게 복제를 해서, 세균 같은 경우 먹을 게 많아요. 그러면은 자기를 복제를 해가지고, 그 세균이 이제 이렇게 쫙 번성하는 거죠. 그쵸? 네. 예, 그런 거. 그러니까 단세포 생명체들도 이렇게 자기 복제를 통해서 이렇게 개체수를 늘려나가니까 이런 것도 번식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네. 예를 들어 피부를 긁을 때마다 수백 개의 세포들을 파괴하는 것이다. 그러한 세포들은 대체되어야 한다. 이처럼 세포들은 죽은 세포들을 대체하기 위하여 그리고 새로운 세포들을 만들어 자라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끊임없이 재생산을 계속해야 한다. 우리가 모르는,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순간에도 우리 세포들은 항상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복제를 통해서 이제 수명을 다한 그런 세포들을 계속 대체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교환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고, 가끔씩 상처 입어도 어떻게 돼요? 상처가 아물잖아요. 그쵸? 네, 네. 그 아무는 작용이 이거예요. 정확하게. 아, 네, 세포들이 복제하면서 죽은 세포들을 대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거기가 이렇게 깨끗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세포들의 번식 작용이죠. 네,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 상처들이 낫는 거예요. 아, 예. 네, 그래서 이렇게 그 세포들도 번식을 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생명체 그 자체로도 본다 그런 얘기예요. 자, 여러분이 알아두기를 원하는 네 번째 사항은 세포 안에 있는 세포 소기관 가운데 하나의 정체성이다. 그것은 그림 9.3에 표시된 대로 핵이라고 불린다. 그래서 세포를 보면은 대부분 어떻게 돼 있냐면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세포막이 있고 얘가 세포질로 차 있죠. 그쵸? 근데 네. 보면은 항상 중앙에 이렇게 생긴 애가 있어요. 네, 아, 그리고 예. 이제 아까 말했던 이제 그 기관들 있잖아요. 그쵸? 뭐 네. 리보솜이니 뭐 미토콘드리아니 하는 애들이 여기 이렇게 존재를 하고 항상 가운데에 가장 큰 이만한 이렇게 덩어리 같은 애가 존재하게 됩니다. 물론 이게 없는 세포도 있는데 대부분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우리와 같은 이런 뭐라고 해야 되죠? 하여간 이런 개체의 세포를 보면은 항상 이렇게 중앙에 핵이라고 하는 그게 이제 그 기관이 존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세포 중앙에 자리 잡은 핵은 아마 세포에서 가장 중요한 세포 기관일 것이다. 왜 중요하냐? 거기에서 유기체의 DNA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나오죠. 그쵸?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DNA가 있어야 그 설계 지침서를 따라서 우리 아까 복제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쵸? 그럼 네. 똑같은 형태로 이제 아미노산을 만들어서 아미노산을 조합해서 세포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러면 그러한 설계 지침서를 열람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네. 이거를 열람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DNA가 저장되어 있는 핵에 가가지고 이거를 열람을 해서 리보솜에서 열심히 합성을 해서 이제 그러한 세포를 또 하나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 예. 예, 근데 핵이 만약에 파괴가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 이걸 만들어내지. 네, 엉뚱한 세포가 만들어지겠죠. 그쵸? 아, 네, 그래서 우리가 동물 복제한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핵을 대체해버려요. 아, 예. 그러니까 전혀 다른 생명체 세포인데 거기에 그 핵을 이렇게 잘라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복제하고자 하는 그 동물의 그 핵 있잖아요. 그쵸? 그 핵을 네. 거기다 이렇게 이식을 해줘요. 아, 예.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게 그 세포처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또 배양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막 자라나가게 하면은 이제 그 성체로 자라가게 되는, 그러니까 원래는 다른 세포였는데 네. 예, 그쵸. 예, 다른 동물로, 그쵸. 이렇게 자라가게 되는 그런 과정이 이제 오게 되는 거예요. 예, 네. 하여간 그래서 이제 그 핵이 DNA에 이렇게 저장돼 있다. 그래서 이 세포가 자기 복제를 하고 이제 뭔가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 나가잖아요. 그때 참고해야 되는 모든 설계 지침서가 핵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 되는 것이고, 요게 망가지거나 잘못되면은 이제 엉뚱한, 그쵸, 것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세포에 관하여 알아야 할 마지막 사항은 피조 세계에서는 세 가지 기본적인 종류의 세포가 있다는 점이다. 그림 9.3에서 묘사된 한 가지는 동물 세포라고 불린다. 아까 우리 앞에서 살펴봤던 요 세포 있죠, 그쵸? 네. 요거는 동물 세포예요. 그래서 세포막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요런 세포는 동물 세포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동물들 이렇게 만져보면은 피부가 좀 물렁물렁하고 유동성이 있죠, 그쵸? 네. 그게 이제 요게 그 세포가 막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식물들은 어때요? 식물들을 만져보면 어때요? 약간 유연하긴 하지만 뚝 하고 부러지죠, 그쵸? 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식물 세포는 세포막이 아니라 가장 바깥쪽이 세포벽으로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얘네들은 딱딱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꺾으면 뚝 하고 꺾어지는 거. 예. 그런 이제 차이점들이 있어요. 그리고 식물 세포에는 일단 그런 차이점이 제일 크죠, 그쵸? 그런 부분들로 이제 구별이 돼요. 자, 그래서 이것은 동물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세포다. 식물은 조금 다른 종류의 기본적인 세포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식물 세포라고 불린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세포 세 가지 얘기했을 때 동물 세포, 식물 세포가 있죠, 그쵸? 네. 근데 여기 앞에 세 개라고 했잖아요, 그쵸? 네. 그럼 식물 세포하고 동물 세포인 나머지 하나의 세포는 뭘까? 좀 궁금하죠, 그쵸? 네. 그게 이제 뭔지 볼게요. 마지막으로 아주 미세한 크기로 살아있는 단세포 유기체에서 전형적으로 발견되는 세 번째 종류의 기본적인 세포가 있다. 이러한 유기체들을 세균이라고 부르며 그와 같은 유기체에 있는 세포에는 놀랍게도 핵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세 번째 세포는 뭐냐? 핵이 없는 세포예요. 예. 이게 근데 없어요? 핵이 없어요, 이 세포는. 되게 특이하죠, 그쵸? 네. 야, 그러면은 아까 DNA가 핵에 저장돼 있어서 뭐 복제를 하려고 했을 때 뭐 그 관련 그 일하는 사람들이 핵에 가가지고 설계 지침서를 열람하고 일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쵸? 네. 그럼 얘네들은 그런 일을 어떻게 하나라는 의문이 들죠, 그쵸? 네. 그게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얘네들이 그 DNA가 없는 건 아닌데 핵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세포 안에 그냥 둥둥둥둥 떠다니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그 필요한 것들을 이제 둥둥둥 떠다니고 있는 애들 안에서 찾아서 써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얘네들도 생명 활동을 하기는 합니다. 네. 못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하여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 다른 거죠.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하여간 핵이 없기 때문에, 그 필요한 DNA,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복제하고, 이런 데 있어서, 조금은, 다른 거예요. 그쵸? 다른 생명체들하고 약간 좀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는, 그런 생명체들이 또 하나 있습니다. 네. 그러한 세포 안에도 여전히 DNA가 들어있기는 하지만 아예 핵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DNA는 핵이라는 울타리 안에 위치하지 않는다. 그쵸?
이게 바로 핵이 세포에서 아주 중요한 세포기관이라고 여겨지는 한 가지 이유다. 어떤 세포에서 핵의 유무는 어떤 종류의 세포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예, 그래서 이제 이 핵의 유무를 가지고 그 세포 종류를 확인하는 가장 첫 번째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핵이 있다. 그러면은 동물 세포나 식물 세포 중에 하나로 분류가 되고 핵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원핵 세포라고 얘기를 해요. 원핵 세포로 분류하게 되는 그 기준이 되는 거죠. 다음 단원 10에서 핵이 없는 세포에 관하여 더 많은 내용을 공부하게 될 것이다. 자, 어떤 대상이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기 위해서는 이번 단원 9의 초반부에 열거된 모든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만약 그게 살아있는 생명체라면 분명히 세포로 구성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체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5번째를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5번째 기준도 아까 추가하자면 할 수는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모든 생명 형태는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화시킬 수 없는 기준이다. 왜냐하면 다른 기준을 모두 만족시키는 어떤 대상이 반드시 세포로 구성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세포는 생명체를 판별하기 위한 4가지 기준을 만족시키는 최소 단위이기 때문에 세포는 생명체 자체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다. 그래요. 그래서 한 가지 이상의 세포.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뭔 말이죠? 네, 읽어도 잘 모르겠는데. 네.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네, 그렇죠. 네, 한 가지 이상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일반화시킬 수 없는 기준이다. 한 가지보다 작은 세포로 구성될 수가 있나요? 잠깐만. 왜냐하면 다른 기준을 모두 만족시키는 어떤 대상이 반드시 세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쵸? 한 가지 이상의 세포로 구성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네. 네. 이거 번역이 잘못된 것 같다. 그치요? 요거를 빼고 읽어봅시다. 그러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모든 생명 형태는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왜냐하면 다른 기준을 모두 만족시키는 어떤 대상이 반드시 세포로 구성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쵸? 네. 네. 맥락이 연결되죠. 그쵸? 네. 세포는 생명체를 판별하기 위한 4가지 기준을 만족시키는 최소 단위이기 때문에 세포는 생명체 자체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다. 그쵸? 마무리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 있는 이 내용이 뭔가 번역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쵸? 아, 예, 이게 갑자기 반박을 해놓고 다시 앞에 내용을 보강하는 내용을 쓰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게 좀 번역이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요. 네, 하여간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세포에 관한 내용들을 이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체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제 핵이 가장 중요한 기관이다. 그래서 핵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라서 이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세 종류의 세포가 있는데 이제 하나는 동물 세포, 식물 세포, 핵이 없는 세포가 있다라고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새로운 단원을 나가기엔 시간이 조금 부족하고 해서 요 스스로 푸는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네. 노새는 말과 당나귀 사이에서 태어난 잡종이다. 대다수 노새는 번식력이 없다. 다시 말해 자손을 낳을 수 없다는 뜻이다. 이것은 노새가 생명체를 판별하는 4번째 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살아있다고 볼 수 없다는 뜻인가?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노새는 자손을 못 낳는데요.
네. 네. 그러면은 노새는 생명체가 아니에요? 아니, 그건 아니죠. 네 번째 기준을 만족 못 시키잖아요. 번식해야 생명체라면서요. 근데 네. DNA를 가지고 있고, 예, 네. 또, 아, 그, 근데 그 문화의 가치를, 동시에 다 만족시켜야 되잖아요. 그쵸. 네. 근데 번식을 못 한대요. 그러면 노새는 생명체가 아니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서연이가 알고. 서연이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서연아, 노새는 생명체가 아니에요? 번식을 못 하니까? 생명체죠? 예, 왜요? 번식 못 하는데 왜 생명체예요? 살아있으니까요. 우리가 생명체라고 했을 때 과학적인 기준 네 가지를 다 만족시켜야 된다고 했었죠. 그쵸? 네. 근데 번식을 못 하면은 음. 네 번째 기준이 만족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선생님, 과학적인 차원에서 그러면 노새는 생명체로 분류하면 안 되는 거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라이거나 이런 경우도 다. 네, 그쵸. 그럼 그런 것들은 과학적인 차원에서 생명체로 분류하면 안 되는 거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번식이 안 되니까. 오빠가 알 것 같은데. 선생님, 네, 네. 아마도 번식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번식을 할 수 DNA를 있다? 추출시켜서 해가지고 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요. 근데 어쨌든 생명체로 판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쵸? 네. 네. 네, 여러분들이 여기서 고려를 하나 간과한 게 있는데, 번식이라는 게 꼭 자식을 낳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모두 있다 그랬어요, 아까. 세포들이 뭐 하는 것도 번식이라고 했어요? 네. 복제하는 거. 자기 복제하는 것도 번식이라 그랬죠, 그쵸? 네. 노새 같은 경우 자식을 못 낳기는 하지만 얘네들 상처 나면은 어때요? 스스로 복제가 되죠. 네, 치유하잖아요, 그쵸? 그게 뭐예요? 세포가 번식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노새가 자식을 못 낳을 뿐이지 과학적으로 번식을 못 한다라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쵸? 그래서 네 번째 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얘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라. 잘못된 거죠, 과학적인 차원에서, 그쵸? 네. 그래서 노새는 생명체로 분류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쵸? 네. 자, 그 다음에 세포들을 관찰한대요. 네, 어떤 세포가 아주 유사할 것으로 생각되는지 얘기를 해달랍니다. 박테리아에서 추출한 세포, 양파에서 추출한 세포, 쥐에서 추출한 세포, 풀잎에서 추출한 세포, 말에서 추출한 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뭐하고 뭐가 좀 세포고 형태가 비슷비슷하게 보일 것 같아요? 양파에서 추출한 세포랑 풀잎에서 추출한 세포. 네, 양파하고 풀잎이 좀 비슷하겠죠, 그쵸? 네. 서연아, 또 뭐하고 뭐가 비슷할 것 같아요? 쥐랑 말? 그쵸, 쥐랑 말이 또 비슷하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대로 얘네들은 뭐예요? 동물 세포죠, 그쵸? 네. 얘네는 뭐예요? 식물 세포죠, 그쵸? 네. 얘네는 뭐예요? 아까 말했던 핵이 없는 세포예요, 그쵸? 네. 네, 원핵 세포라고 합니다. 뒤에서 이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공부하도록 합시다.